기업 정보, 제품 소개 및 원리, 채용 정보, 졸업생 인터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로슈그룹은 1896년 설립되어 지난 119년간 혁신을 기업 이념으로 이끌어온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입니다. 로슈그룹은 종양학, 면역학, 감염질환, 암과학, 신경과학의 강점을 지닌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체외 진단 및 세포 기반 암 진단의 선두주자로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 관리 새로운 개척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바이오 제약 기업인 로슈는 바이오 의약 부미 그룹 전체 매출의 50%를 함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업 제넨텍과의 합병으로 더욱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로슈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인 한 부분인 로슈 진단은 1968년 설립한 이후에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로 전 세계 체외 진단 업계의 리더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슈는 로슈그룹의 한국 내 법인으로 1983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에서 제약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와 진단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진단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로슈진단의 한국 내 현지 법인인 한국로슈진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로슈진단은 1990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창립하였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 등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슈 진단은 로슈 제약과의 공조를 통해 분자 진단, 유전자 분석 등 첨단 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유전적, 조직적 특성을 진단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맞춤 치료 시대를 이끌며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함께 직원들이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며 개인의 꿈과 실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로슈 진단의 목표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 로슈 진단은 1985년부터 주 미주만을 통해 한국에서 진단용 기기와 시약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외국인 투자법인 로슈 프로덕트 코리아를 설립하였습니다. 1998년 로슈 그룹이 당시 진단업계의 선두기업이었던 독일 베링거 만하임사를 합병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베링거 만하임을 인수하여 한국 로슈 진단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 혁신적인 제품들과 고객 중심 서비스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며 한국에서 업계 1위의 진단 기업으로 도약하며 현재까지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슈 진단의 본사 및 당뇨 관련 일반 소비자를 위한 아큐책 고객 서비스 센터는 서울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중 전국 4개 도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는 총 5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진단검사, 분자진단, 병리진단 사업부에는 고객 맞춤 제품 공급 및 맞춤 의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뇨관리 사업부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통합 맞춤형 당뇨관리 전략으로 당뇨인의 트루 릴리프를 위해 자가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당뇨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임상의사결정 지원 사업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 네비파이 튜머보드를 통해 의료진의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의 맞춤 의료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로슈 진단의 작년 매출액은 3,0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7% 올랐고
업계 평균 대비 880% 이상입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전반적으로 산업 내에서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 로쇼진단 홈페이지에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체열 및 혈당 측정과 관련 악큐책, 자동화된 스테이닝 장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체외 진단 기기인 코바스 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외 진단기 코바스 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에 대해 소개하기 전 먼저 IVD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외 진단 기기란 질병의 진단과 예후, 건강상태 판정, 질병 치료 효과와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대상물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체외 진단 기기 기술은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세부 분야로 나뉘며 특징 및 진단 가능 질병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과 연평균 성장률을 종합했을 때 현재 주요 분야는 면역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 진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자 진단은 인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RNA를 검사해 HIV나 HPV 및 암 유전자, 유전질환 검사 등에 이용합니다. 올 5월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코바스 8800 시스템과 하위 모델인 코바스 6800 시스템, 그리고 로슈 진단의 코로나 및 A형, B형 독감 동시 진단 검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코바스 코로나 독감 진단 동시 진단 검사는 자동화 분자 진단 장비인 코바스 6800과 코바스 8800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실시간 PCR 검사입니다. 이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비인도 두말 검체에서 사스코비드 바이러스 2 유전자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를 다중 실시간 PCR 검사로 각각의 단독 또는 동시 진단에 도움을 주는 체외 진단 기기입니다. 자동화 분자 진단 장비 코바스 6800과 8800은 다중 PCR 검사가 이뤄지며 원스톱 자동화 방식으로 핵산 추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분석 및 보고의 전 과정이 진행됩니다. 전 과정이 장비 안에서 진행되는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수동 작업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며 외부 물질 유입에 따른 오염 위험 또한 줄여줍니다. 코바스 6800과 8800 모델은 성능과 크기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코바스 8800은 8시간당 1056건의 검사가 가능하며 인력의 개입은 8시간당 1회만 필요합니다. 민감도 및 특이도 임상 결과에서는 3가지 적응증 모두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샘플 공급, 전송 처리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며 인벤토리 매니저의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시약과 컨트롤 및 소모품이 있습니다. 분석 모듈은 리얼타임 PCR 기술을 이용하여 타겟의 핵산 자동화된 증폭 및 검출을 수행합니다. 또한 컨태미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하이드롤릭 도어, 그리고 에어락 스크린, 시료 및 치약의 피펫 분리, 그리고 앰플리피케이션 플레이트는 자동화된 히팅 실링을 하여 교차 오염 방지 및 제어를 합니다. 그중 하이드롤릭 도어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드롤릭 메커니즘은 탱크에 저장된 컴프레스드 리퀴드로 구동되는 가압 시스템에 의해 사용됩니다. 메커니즘 전체에 분포되는 액체에 압력이 가해지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A에서 액체를 아래로 밀면 다른 영역에서 위로 밀려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에어락 스크린은
일정한 차압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깨끗한 룸으로 미립자나 미생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클린룸 설계를 위한 에어락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품의 소개 영상입니다. What do you need for molecular testing? What's the value of proven performance? What would more results faster mean to you and your clinician customers and their patients? Proven performance. With over 1,000 instruments worldwide, running over 10 million tests per month. Imagine absolute automation. With cross-contamination control and up to 8 hours of workaway time. The Cobas 6800 and 8800 systems deliver all this and more. At last, you have a fully automated approach with minimal manual interactions to maximize workaway time and throughput. Enjoy unmatched flexibility through continuous loading on the instrument optimized for a broad and growing menu of assays, including open channel. Roche is your proven partner to deliver the assay specificity and sensitivity you need to trust your results time after time on the instrument that enables 24/7 runtime. There was a time that capability didn't seem needed. It is needed. The Cobas 6800 and 8800 systems leading the way in molecular testing with all that you need. 다음은 두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인 리얼타임 PCR에 대해 공부하기 전 PC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R이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로 폴리머레이즈라는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DNA의 특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DNA란 무엇일까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체 부분 중 부모님과 닮은 곳이 있죠. 즉, 부모님의 신체적인 특성이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유전 형질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각각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이중나선과 히스톤 단백질이 마치 실뭉치처럼 뭉쳐진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DNA 이중나선에 있는 DNA 각각의 유전 정보를 통해 생물체의 다양한 유전 형질이 결정됩니다. DNA는 탄수화물인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에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세 개의 물질이 결합된 구조를 누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중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4종류로 구분되고요. 이 4종류의 누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조합에 따라 생물의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 정보가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 4종류의 누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상보적으로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이중나선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하나의 핵에 들어있는 DNA의 이 상보적인 염기쌍의 수는 약 30억 개 정도인데요. 이 무수히 많은 염기쌍 중에서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염기서열이 하나의 단위가 돼서 눈동자의 색이나 피부, 유전질환 등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기능적인 단위로 작용합니다. 즉, 연구나 혹은 치료, 진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가진 DNA 염기서열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 DNA 증폭 기술을 PCR이라고 합니다. PCR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고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DNA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원하는 DNA 염기서열을 증폭시키는 실험 기술입니다. PCR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살펴보면 우선 증폭시키고자 하는 주형 DNA, 즉 증폭이 필요한 DNA 염기서열을 포함한 주형 DNA가 필요하고요. DNA를 합성시키는 효소, DNA 중합 효소인 테폴리머레이즈와 이 효소 활성을 보조해주는 염화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염기서열로 합성될 DNT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형 DNA에서 증폭할 부분을 인지하는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 PCR 반응을 위한 최적 환경을 제공하는 완충용액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PCR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PCR은 크게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DNA의 이중 가닥이 분리되는 디내추레이션 과정, 분리된 각각의 DNA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어닐링 과정, 그리고 DNA가 합성되는 폴리머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먼저 디내추레이션 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NA는 몸속에서 이중 가닥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DNA 증폭을 위해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이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중 가닥 형태의 DNA에 약 94에서 97도의 고온의 열을 가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 DNA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제거되면서 상보적인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DNA가 서로 분리되고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DNA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약 55에서 65도씨 정도로 낮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싱글 스트랜드 DNA 주형에서 증폭이 필요한 시작 부분에 각각의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DNA의 합성은 5'에서 3'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데닌의 구조인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골격인 이 당은 탄소를 5개를 가진 5탄당입니다. 이 탄소의 번호를 매겼을 때 세 번째 탄소에는 수상기가 붙어 있고 다섯 번째 탄소에는 인상기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펼쳐보면 한쪽 끝은 인상기가 위치한 5' 말단이 되고 반대쪽의 끝은 3번 탄소 방향으로 3' 말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DNA 증폭과 중합에 사용되는 DNTP 같은 경우에는 5' 위치에 인상기가 1개가 아닌 3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중에서 DNA 중합을 할 때는 2개가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로 주형 DNA 3'의 수상기와 폴리에스테르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DNA는 5'에서 3'의 방향을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어닐링 과정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면서 프라이머가 증폭이 필요한 싱글 스트랜드 DNA 가닥에 각각 붙게 되는데요. DNA는 5'에서 3'로 방향성을 가지고 합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형 가닥의 3' 쪽에 프라이머가 각각 달라붙어서 5'에서 3' 방향으로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합성 과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형 DNA 가닥에서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합 반응은 약 70에서 74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원하는 DNA 크기 1kb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DNA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결합된 프라이머를 시작으로 해서 5'에서 3' 방향성을 가지고 주형 DNA에 각각 상보적인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반복해서 원하는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번 사이클 되면 DNA는 2의 1승배로 증폭이 되고요. 그 사이클 횟수에 맞춰서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DNA가 생성되게 되겠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DNA를 원하는 만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PCR 실험을 직접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얼타임 PCR은 기존 PCR과 분석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PCR은 PCR 반응 후 전기 영동을 통해 분석하는 데 반해 리얼타임 PCR은 형광 물질인 퀘처를 통해 전반적인 PCR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증폭하는 산물을 정량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PCR의 경우는 PCR 반응 후 전기 영동을 통해 분석하고 전기 영동을 통한 밴드의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민감도 및 해상도가 낮고 정량이 어렵습니다. 또한 PCR이 끝난 후 전기 영동을 하기 위해 튜브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컨태미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타임 PCR은 실시간으로 퀀칭하여 DNA 증폭을 확인하고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바이오에서 정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튜브가 닫힌 상태에서 결과를 실시간 분석하기 때문에 오염의 염려가 적습니다. 따라서 전기 영동과 같은 추가 실험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리얼타임 PCR에서 사용되는 기술인 퀀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퀀칭은 인광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발광 분자 A와 소각 물질 B가 있을 때 처음에는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A와 B는 A는 B와 상관없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B 물질에 의해서 A의 물질의 빛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한 플로러렌스 퀀칭입니다. 다이는 브로브 타입과 인터칼레이터 타입으로 나뉩니다. 인터칼레이터 타입의 한 종류인
사이버 그린은 사이버 그린 다이를 이용하여 PCR 동안 축적되는 PCR 산물을 검출합니다. 이는 무작위로 스페시피컬 PCR 산물과 넌 스페시피컬 PCR 산물을 모두를 축적하여 참지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에 반해 택맹 프로브의 경우는 DNA 시퀀스에 스페시픽한 염기 서열을 갖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가 높고 여러 종류의 플로레센트 타일을 결합한 프로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멀티플렉싱이 가능합니다. 또한 DNA 크기와 상관없이 프로덕트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에 앞서 용어에 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리얼타임 PCR은 일반적으로 정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qPC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리얼타임 PCR을 RT-PCR로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RT-PCR은 일반적으로 RNA에서 cDNA를 만든 후 PCR을 진행하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qPCR, 퀀티테이션 PCR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이 모두 끝나고 난 뒤 DNA가 증폭되었는지 아가로우즈 젤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PCR과는 다르게 qPCR의 경우 PCR이 러닝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 PCR의 경우 엔드포인트 PCR이라고도 명명하고요. qPCR을 RT-PCR, 리얼타임 PC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RT-PCR의 경우 리얼타임 PCR이 아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RNA 샘플을 cDNA로 합성한 뒤에 PCR을 한다고 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량 PCR의 경우 qPCR 혹은 RT-qPCR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DNA가 증폭되는 건 똑같은데 왜 굳이 qPCR을 사용할까요? PCR은 한 사이클당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이클이 진행되는 횟수와 비례해서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DNA가 증폭되지 않고 세츄레이션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해요. PCR 리액션 튜브에 더 이상 합성할 DNTP가 없거나 폴리머레이즈의 활성이 떨어졌다거나 프라이머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DNA가 증폭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PCR 증폭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이 익스포넨셜 구간은 초반에 튜브 속 매테리얼들이 넉넉하고 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증폭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점점 PCR 컴포넌트들이 고갈되면서 반응 효율이 낮아지는 리니어 구간을 지나서 결국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소진돼서 더 이상 DNA가 증폭하지 않는 플래튜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반 엔드포인트 PCR 기법으로는 내가 맨 처음 사용했던 PCR 샘플의 타겟 DNA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튜브에는 타겟 DNA가 10,000개 있었고 B라는 튜브에는 10만 개가 있었지만 결국 PCR 증폭이 끝나고 나서 증폭된 DNA 양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증폭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DNA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 PCR, qPCR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qPCR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디텍션 케미스트리인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DNA가 증폭한 만큼 함께 형광이 증폭되면서 DNA의 증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이 형광 디텍션 케미스트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형광 다이 방식과 프로브 방식입니다. 먼저 형광 다이 방식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광 다이로는 사이버 그린이 있는데요. 그림처럼 DNA 이중 나선에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 사이버 그린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지만 DNA의 더블 스트랜드에 결합해 있을 때는 형광을 발현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리액션 튜브에서 DNA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DNA가 합성될 때마다 리에이전트에 떠다니던 사이버 그린이 더블 스트랜드 사이사이에 결합하게 되죠. 즉 DNA가 합성되는 만큼 사이버 그린의 형광 시그널이 커지게 돼요. 이 형광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면 PCR이 진행되는 동안 DNA가 얼마나 합성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은 프로브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택맨 프로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택맨 프로브는 올리고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처럼 증폭되는 DNA 염기 서열에 붙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죠. 택맨 프로브의 5' 쪽에는 리포터 다이가 있고요.
3' 쪽에는 퀀처 다이가 있습니다. 또 이 3' 쪽에는 이 프로브가 프라이머처럼 DNA를 익스텐션 시키지 못하도록 블락킹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포터 다이는 말 그대로 DNA의 증폭 정도를 알려주는 형광 다이고요. 퀀처 다이도 말 그대로 이 리포터 다이의 형광을 펀칭하는, 억제시키는 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이가 붙어 있을 때는 퀀처가 리포터 다이의 형광을 억제시켜서 형광 발현을 안 하게 되고요. 이 둘이 떨어져 있게 되면 리포터 다이가 형광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이 프로브가 PCR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PCR이 시작되면 새로운 DNA를 합성하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디네트레이션 된 싱글 스트랜드 DNA에 프라이머가 붙고요. 또 이 DNA 염기 서열에 맞게 제작된 택맨 프로브가 붙게 됩니다. 바인딩된 프라이머를 통해 5'에서 3' 방향으로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죠. 그러다 택맨 프로브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면 중합효소의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에 의해 프로브가 가수분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포터 다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형광이 발현되는 거죠. 즉 DNA 한 개가 합성되면 리포터 다이 하나가 형광 시그널을 갖게 됩니다. 이 형광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DNA의 증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프로브 방식과 다이 방식을 비교해보면 프로브 방식이 타겟 DNA에 특이적으로 바인딩해서 시그널을 나타내는 반면 다이는 DNA의 이중나선에 무작위로 바인딩해서 시그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브 방식의 스페시피시티가 더 높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브의 경우 타겟 DNA의 염기 서열에 맞춰 제작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이런 장단점을 감안해서 관찰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qPCR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증폭 효율이 좋은 PCR 익스포넨셜 구간에서 가상의 선, 스레숄드를 그립니다. Y축이 DNA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스레숄드에서 모든 샘플의 DNA 양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레숄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를 통해 샘플의 타겟 DNA 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레숄드에 일찍 도달하는 앞쪽 샘플은 PCR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지 않고도 기준 DNA 양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NA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DNA 양이 적을수록 스레숄드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겠죠. 즉, 더 많은 PCR 사이클 후 도달하게 됩니다. DNA가 스레숄드에 도달하는 지점, 이때의 사이클 수를 스레숄드 사이클이라 하고 CT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CT 값을 통해서 샘플의 타겟 DNA 양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qPCR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앞서 설명한 기기의 대표적인 적응증인 코비드-19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2003년 사스와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개의 속과 중에서 알파,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고 감마,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됩니다. 전자현미경 관찰 시 구형으로 외부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징적인 크라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이며 사람 간에 전파되며 주된 전파 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에 의한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입니다. 잠복기는 평균 5일에서 7일로 PCR 검사를 통해 임상 향상과 관계없이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을 확인합니다.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까지 다양합니다.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라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치명률은 0.1%에서 25%로 다양합니다. 백신 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타입의 인플루엔자 적응증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인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게 되면 젊은 사람도 많이 사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병원 원인균이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세 가지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PCR 검사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며 바이러스의 종류는 이뮤노플루렌스로 구분 가능합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 로슈 진단은 인재가 기업 가치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직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 용기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직무별 업무에 대한 소개입니다. 희망하는 분야의 업무 내용을 파악 후 입사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기술직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담당, 영업 현장 지원 활동 및 거래처의 클레임 처리, 장비 수리와 설치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제한제도, 급여 및 복리후생과 같은 인사제도 참고 바랍니다. 공통채용 절차입니다.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종합, 심사, 최종 합격 통지 순으로 구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하나의 워드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서 상단에 희망 연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 누락 시 이력서가 검토되지 않습니다. 이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을 진행하며 채용은 수시로 진행되고 온라인 지원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의 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슈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가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국내에서의 채용 목록이 나옵니다. 다른 취업 사이트에 공시되지 않은 채용 정보들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인에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로 현재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이전 채용 공고는 IT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 컨설턴트, 서비스 엔지니어 등 다양합니다. 가장 최근 마감된 IT 전문가 채용 정보입니다. 평균 연봉은 작년 기준 6,873만 원이었고 대졸 초임의 평균 연봉은 4,679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로슈 진단에 재직 중이신 익명의 선배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4학년 2학기 때 취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지금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합격하여 현재 회사에 지금까지 재직하였다고 하십니다. 또한 대학 생활을 돌이켜볼 때 잘했다 싶은 적과 아쉬운 점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3학년 때 학생회 활동이 가장 크게 변하게 도와줬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였던 점이 아쉽다고 하십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하우로는 저희 학과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으로도 충분히 취업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의공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회사가 주로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관련 자격증은 필수사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후배들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직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비스 엔지니어라는 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의료기기 장비 설치 및 철수 작업뿐만 아니라 설치 후 장비 유지 보수 등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서포트하는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후배들이 희망하는 사회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 관리와 그 후 후배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